도아가 치료받고 있는 방 안에서 제갈진이 다시 물었다. 나머지 7명은 어디 있지? 도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뜨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얼굴이었다. 그런데도 입을 다문 것은 정신이 흐려서가 아니었다. 제갈진과 문 밖의 무인들을 차례로 살피는 눈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말하면 잡으러 갈 거잖아. 말 안 해도 잡아오긴 할 거다. 도아의 얼굴이 굳었다. 제갈진이 덧붙였다. 걸어올 힘이 없는 놈들이라며. 도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곁에 있던 미리가 제갈진과 도아를 번갈아 보았다. 형,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너는 밥 한 번 먹으면 다 좋은 사람이지. 형도 먹었잖아. 도아가 입을 다물었다. 연하는 도아의 이마에 올린 물수건을 갈며 말했다. 말을 안 해도 찾을 수 있어. 그동안 시간이 더 걸리고 다친 사람은 더 아파지겠지. 그 말에는 위협도 달램도 없었다. 의원이 환자의 상태를 말하는 목소리였다. 도아는 한참 뒤 입을 열었다. 남문 염색골 물이 빠지는 도랑 끝, 벽돌 3장만 색이 다른 곳. 비영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주군, 다녀오겠습니다. 아랑과 소명을 데려가 수레도 가져가. 예. 도아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군막으로 끌고 가지 마. 보면 도망쳐. 군막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비영이 말했다. 수레에는 집과 이불만 실었습니다. 도아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비영은 아이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나갔다. 아랑은 도아의 침상 옆을 지나며 말했다. 어디로 숨든 찾을 거야. 내가 그 골목에서 오래 살아봤거든. 도아가 그녀를 노려보았다. 찾아서 다시 팔려고? 아랑의 발이 멎었다. 대청의 소란도 잠시 멀어졌다. 아랑은 화내지 않았다. 허리춤의 쌍단검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렸다. 우리는 이미 한번 팔려봤어. 도아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2번째는 못하게 하려고 가는 거야. 아랑이 먼저 방을 나갔다. 소명은 도아에게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는 부러진 창대 반쪽을 침상 옆에 내려놓고 비영을 따라갔다. 남문 염색골은 밤에도 축축했다. 옛 염색터에서 흘러나온 검푸른 물이 도랑 바닥에 말라붙어 있었다. 비영은 도아가 말한 벽돌을 한 번에 찾았다. 다른 벽보다 손때가 묻어 있었고 아래쪽 흙에는 작은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벽돌 3장을 빼자 사람 하나가 기어갈 만한 구멍이 나타났다. 안에서 나무 막대가 움직였다. 비영이 손을 들자 소명과 아랑이 멈췄다. 도아가 우리를 보냈다. 대답은 없었다. 미리는 청약액잔에 있습니다. 도아는 살아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잠시 뒤 작은 목소리가 물었다. 증거는? 아랑이 품에서 무엇인가 꺼내 구멍 안으로 던졌다. 부러진 창대 끝에 묶여있던 붉은 끈이었다. 도아가 손목에 감고 있던 것이었다. 나무 막대가 내려갔다. 들어오지 마. 안 들어갑니다. 비영이 답했다.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다친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이어졌다. 첫 번째로 나온 아이는 7살도 안 되어 보였다. 손에는 돌멩이를 쥐고 있었다. 그 뒤로 둘째, 셋째, 넷째 아이가 차례로 기어 나왔다. 마지막에는 소년 둘이 사람 하나를 낡은 문짝 위에 눕혀 끌고 나왔다. 부상자는 17이나 18쯤 되어 보였다. 허벅지에는 썩은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목과 손목에는 오래 묶였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정신은 없었지만 입술이 계속 움직였다. 사멸 앞으로. 철학대 창 세워. 소명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아랑은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다. 수레에 타. 청약액장까지 간다. 맨 앞에 아이가 돌멩이를 더 세게 쥐었다. 돈 없어. 돈은 안 받아. 밥도 줄 거야. 비영이 아랑을 보았다. 아랑은 어깨를 으쓱했다. 진삼 오빠가 내줄 거예요. 아이들은 웃지 않았다. 그래도 돌멩이를 던지지는 않았다. 소명이 부상자를 들어 수레에 눕혔다.
아이들이 그 손을 뚫어지게 보았다. 부러질 듯 가느다란 사람을 대검을 쓰는 큰 손이 조심스럽게 받치는 모습은 그들이 알던 군막의 교두와 달랐다. 청약액잔으로 돌아왔을 때는 동이 트기 직전이었다. 진삼은 대문 앞에 등불을 3개나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수레에서 아이들이 하나씩 내리자 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하나, 둘, 셋. 아랑이 말했다. 다 돈으로 보여? 그릇수를 세는 거다. 솥은 하나여도 그릇은 사람마다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진삼은 아이들의 맨발을 보고 점소히 하나에게 소리쳤다. 뜨거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 발부터 씻겨. 동상 든 발에 뜨거운 물 붓지 마라. 다음에는 연하를 불렀고 그 다음에는 창고에서 이불을 꺼냈다. 아이가 몇 명인지 묻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보고 있었다. 제갈지는 대청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문턱을 넘으며 그를 경계했다. 도아에게 들은 무서운 주인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제갈지는 이름도 사정도 묻지 않았다. 씻고 먹어. 그것이 전부였다. 날이 밝은 뒤 청약액잔의 긴 밥상에는 그릇이 줄줄이 놓였다. 원래 뇌기대 10명이 쓰던 자리 끝에 진삼이 그릇 하나를 더 두었다. 도아의 몫이었다. 아직 침상에서 움직일 수 없어 미리가 대신 죽을 들고 갔지만 진삼은 빈 자리를 치우지 않았다. 그 옆에 작은 탁자 2개에도 아이들의 그릇이 놓였다. 아랑은 자기 접시에서 고기 한 점을 집어 미리의 그릇에 넣었다. 미리가 눈을 크게 떴다. 먹어. 누나 거잖아. 난 부엌 위치를 알아. 진삼이 멀리서 외쳤다. 그 말이 제일 무섭다. 미리의 입가가 처음으로 조금 풀렸다. 대청 한쪽에서는 연하가 새로운 부상자를 살피고 있었다. 열은 높았고 허벅지 상처는 깊었다. 몸을 뒤집자 그의 등과 어깨에 같은 자세를 반복하다 터진 근육이 보였다. 소명은 곁에서 침묵했다. 도아는 미리가 들고 온 죽을 몇 숟갈 받아 먹은 뒤 소명과 마주 앉았다. 누가 그 세수를 가르쳤지? 소명이 물었다. 도아는 숟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이름은 몰라. 얼굴은? 머리털이 없고 목이 굵어. 쇠로 된 염주를 차고 다녔어. 소명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러나 목소리는 그대로였다. 다른 것은? 손목 안쪽에 검은 그림이 있었어. 도아는 죽그릇 옆에 떨어진 재를 손끝으로 묻혔다. 탁자 위에 어설픈 원을 그리고 그 둘레에 짧은 선을 빽빽하게 붙였다. 칼과 창, 도끼와 갈고리처럼 보이는 작은 병기들이 원을 이루는 문양이었다. 이거. 비영이 다가와 문양을 살폈다. 어디에서 보았지? 교도한테도 있었고 우릴 데려간 수레에도. 수레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아는 비영의 차가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북쪽. 몇 날을 갔지? 몰라. 눈 가리고 갔어. 밤마다 징을 3번 쳤고 마지막 날에는 쇠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났어. 비영은 탁자 위 문양을 천조각에 옮겼다. 소명이 물었다. 그자가 철학문이라는 말을 했나? 도아가 고개를 저었다. 문파 이름은 깃발에만 있었어. 우리한테는 이름 부르지 말랬어. 창 든 순서로 불렀어. 너는 몇 번째였지? 3번째. 도아라는 이름은? 도아는 잠시 미리 쪽을 보았다. 얘들이 불렀어. 군막 안에서는 쓰지 못했어. 제갈진이 대청 안쪽에서 말했다. 여기서는 이름을 써도 된다. 도아가 고개를 들었다. 제갈진은 여전히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밥그릇에 번호까지 붙일 생각은 없으니까. 도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빈 그릇 끝에 놓인 11번째 밥그릇을 오래 바라보았다. 비영은 천에 옮긴 검은 문양을 접었다. 그녀의 눈이 북쪽 창문으로 향했다. 낙양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단 표식도 군부대의 인장도 아니었다. 그런데 문양 가장자리 한쪽에는 오래된 광군 병기창에서 쓰던 숫자 매듭을 본뜬 표식도 함께 찍혀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 버려졌어야 할 곳에서 누군가 아직 사람을 세고 있었다. 비영은 검은 문양을 들고 사라졌다.
진삼만 대청 문 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다. 흑영루 낙양지점으로 갔을 겁니다. 저 표식을 제게 먼저 주셨으면 반나절이면 알아냈을 텐데요. 제갈진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너한테 주면 소문값부터 계산하잖아. 정보는 원래 값이 있는 겁니다. 비영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알아오지. 대신 누군가 목이 달아날 겁니다. 그래도 내 돈은 안 드는군. 진삼은 반박하려다가 그 말이 사실이라 입을 다물었다. 배가리는 창가에서 포목을 재단하고 있었다. 어제 사온 짙은 회색 천이었다. 바느질을 진삼에게 맡기겠다던 말과 달리 손에는 실과 바늘이 들려 있었다. 제갈진이 눈길을 주자 배가리는 천을 가렸다. 오해하지 마시오. 솜의 길이만 재는 것이오. 내 팔을 재지 않고 눈으로도 충분히 잴 수 있어. 길 찾을 때 쓰는 눈과 같은 눈이오. 배가린의 바늘이 천을 뚫었다. 루주, 농담도 긋지 마시오. 알겠소. 정문 찾는 법은 나중에 묻지. 배가린이 입을 열기 전에 대청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흑영루의 연락군이 뒷문으로 들어와 진삼에게 작은 죽통을 건넸다. 진삼은 밀랍을 확인한 뒤 죽통을 열었다. 안에는 얇은 종이 2장과 검게 그을린 나무패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다. 죽은. 제갈진이 손을 내밀었다. 진삼은 종이를 주지 않고 내용부터 말했다. 숫자와 사람을 머릿속에 넣을 때 그의 말은 빠르되 흐트러지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북쪽의 옛 광군 병기창 3곳이 한꺼번에 팔렸습니다. 사들인 사람의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자금의 출처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건 이름이 백병성입니다. 들어본 적 있소? 배가린이 바늘을 내려놓았다. 멸문한 문파의 비급을 보호하고 흩어진 제자를 모아준다 했소. 정파 쪽에서도 좋은 일을 한다는 말이 있었소. 진삼이 나무패 조각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 위에는 도화가 그린 것과 같은 문양이 찍혀 있었다. 100개의 병기가 원을 이룬 듯한 검은 표식이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사람을 모아간 뒤 돌아온 이는 없습니다. 비급을 맡긴 사부도 거기로 갔다는 폐잔병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에서 조사하지 않았소? 병기창을 넘긴 자들이 관에 있습니다. 전쟁 뒤 밀린 군량값을 백병성이 대신 갚았으니 눈을 감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제갈진이 종이를 받아 훑었다. 첫 장에는 백병성이 내건 포고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라진 문파의 무공을 보전한다. 버려진 무인에게 군량과 약을 준다. 살아남은 사부와 제자를 한 곳에 모아 강호의 병기를 지킨다. 좋은 말만 골라 붙여 놓았다. 둘째 장에는 지난 2달 동안 북쪽으로 올라간 수레의 수가 적혀 있었다. 곡식보다 사람을 더 많이 실어 나른 수레들이었다. 제갈진은 종이를 접었다. 좋은 일을 참 숨어서 하는군. 배가린이 나무패를 들여다보았다. 백병성이라는 이름이 사실이라 해도 아이들을 가르친 자가 그들 전체의 뜻을 따른다는 증거는 아직 없소. 맞습니다. 진삼이 바로 인정했다. 그래서 사람을 더 풀었습니다. 이틀이면 옛 병기창을 드나드는 상단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제갈진은 배가린을 보았다. 도사님은 꽤 신중하시오. 죽일 자를 정하는 일에 신중한 것이 이상하오? 아니, 마음에 드오. 배가린의 손이 아주 잠깐 멎었다. 제갈진은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다. 하지만 저쪽은 우리보다 덜 신중한 모양이오. 그의 말이 끝나자 바깥에서 날카로운 파공음이 났다. 비영이 나타난 것은 거의 동시에였다. 그녀의 검집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던 짧은 쇠살을 쳐냈다. 쇠살은 기둥에 박히지 못하고 대청 바닥에 떨어졌다. 끝에는 작게 말아 묶은 서찰이 달려 있었다. 비영은 창밖을 보지 않았다. 죽은. 손자는 이미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백이 뒤를 밟고 있습니다. 너는? 서찰을 먼저 지켰습니다. 잘했다. 비영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 그녀는 방금 돌아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옷자락에는 먼지가 거의 없었으나
오른손 장갑에 검은 재가 묻어 있었다. 제갈진이 물었다. 찾았나? 예. 남문 밖 폐역참에서 같은 표식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까지 12명이 머물렀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자들입니다. 사흘 전이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창고에 들어온 때와 비슷하군. 진삼이 중얼거렸다. 비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객잔도 이틀 전부터 살폈습니다. 배가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쇠살은 경고가 아니라 확인이군.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지 보려는 것이오. 비영이 배가린을 보았다.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백소저. 두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날은 서지 않았다. 한 사람은 드러난 명분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숨은 움직임을 보았다. 결론은 같았다. 제갈진이 쇠살에 묶인 서찰을 풀었다. 글은 짧았다. 병적을 이탈한 훈련 재산을 해 뜨기 전까지 돌려보내라. 거부할 경우 청약액잔이 타령을 사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래에는 검은 백병 문양이 찍혀 있었다. 진삼이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사람을 재산이라고 적었습니다. 돈을 누구보다 밝히는 사내의 목소리에서 돈 이야기가 사라졌다. 제갈진은 서찰을 화로 위에 놓았다. 종이 끝에 불이 붙었다. 검은 문양부터 말려 올라가더니 재가 되어 무너졌다. 주군. 비영이 불렀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제갈진은 타는 종이를 보며 말했다. 손님은 안채로 옮겨. 투숙비는 받지 말고. 진삼의 눈썹이 떨렸다. 그러나 반대하지 않았다. 소명은 동문, 맹우는 대청을 맡아. 도겸과 진백은 지붕으로 보내고 칠성은 아이들이 숨은 방 앞에 덫을 깔아라. 죽이는 덫 말고 길을 바꾸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칠성이 문 밖에서 답했다. 제갈진이 배가린을 보았다. 매화선자 손님들을 부탁하오. 루주는 어디에 있을 생각이오? 대청? 저기 정문으로 올 것이라 보오? 아니. 제갈진은 긴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대었다. 어디로 오든 나를 보러 올 테니까. 배가리는 한숨을 쉬면서도 검을 탁자 옆에 세웠다. 그 자신감 때문에 객잔 벽이 몇 번이나 무너졌는지 모르겠소. 진삼이 끼어들었다. 이번에는 벽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주군은 굳이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벽보다 튼튼하시니까요. 제갈진이 진삼을 보았다. 너는 어디에 있을 거지? 주군 뒤가 가장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벽값은 내가 내. 아이들 방 앞에 있겠습니다. 진삼은 곧바로 자리를 바꾸었다. 진백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왔다. 쇠살을 쏜 자는 북문박 숲에서 기다리던 회수대와 합류했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셋으로 나뉘어 청약액잔을 향했다. 진백은 숫자와 들어올 길을 확인한 뒤 추격을 멈췄다. 해가 저물기 전 청약액잔은 평소처럼 문을 닫았다. 등불도 같은 수만큼 켰다.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모르는 객잔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붕 위에서는 도겸이 활시 위에 화살을 걸었고 담장 그늘에는 비영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다. 소명은 대검의 포갑을 벗겨두었고 아랑은 쌍단검을 손목 가까이 끌어내려 두었다. 안채에서는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도안은 아직 걷지 못하면서도 부러진 창대를 움켜쥐었다. 진삼이 그것을 빼앗았다. 다시 피 토하고 싶냐? 놈들이 오면 싸워야 해. 내가 싸울 차례는 끝났어. 진삼은 창대를 방구석에 치우고 문을 닫았다. 오늘은 우리 집 무인들이 싸운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객잔 밖에게 짖는 소리가 한꺼번에 멎었다. 대청에 누워있던 제갈진이 눈을 떴다. 담장 너머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소리 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첫 번째로 담을 넘은 자는 마당에 닿지 못했다. 도겸의 화살이 어깨를 꿰뚫고 담장에 박았다. 검은 복면인이 비명을 삼키며 매달렸다. 그와 동시에 사방에서 쇠갈고리가 날아왔다. 갈고리는 처마와 담 위에 걸렸고 검은 옷을 입은 무인들이 줄을 타고 솟구쳤다. 하나, 둘이 아니었다. 동쪽 담에 8, 지붕에 4, 정문 밖에는 더 많은 기척이 있었다.
비영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어졌다. 죽은 24입니다. 지붕 넷은 제가 맡겠습니다. 둘은 살려도. 왜 둘입니까? 한 놈은 입을 열게 하고 한 놈은 돌아가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지붕 위에서 짧은 쇳소리가 2번 났다. 한 명은 목을 감싸며 기와 아래로 굴렀고 다른 한 명은 비수를 든 손목이 잘린 채 무릎을 꿇었다. 나머지 둘이 비영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는 이미 그들의 뒤에 있었다. 마당에서는 소명이 대검을 뽑았다. 검은 무인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나는 목, 하나는 옆구리, 하나는 무릎을 노렸다. 서로 다른 병기를 들었지만 찌르는 순간은 같았다. 소명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대검이 아래에서 위로 크게 그어졌다. 첫 번째 칼이 부러지고 두 번째 사내의 가슴이 갈라졌다. 세 번째가 소명의 옆을 돌아 안채로 향했다. 아랑이 처마 끝에서 떨어졌다. 쌍단검 가운데 하나가 사내의 목덜미를 스쳤다. 붉은 선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다음 적의 허벅지 안쪽을 베고 있었다. 안채는 안 돼. 장난기 없는 목소리였다. 서쪽 회랑에서는 맹호가 철봉을 세웠다. 그 뒤에는 미처 안채로 옮기지 못한 손님들과 점소이들이 있었다. 검은 무인들이 석궁을 들자 맹호는 넓은 탁자를 걷어차 세웠다. 화살 세대가 두꺼운 상판에 박혔다. 숙여. 손님들이 몸을 낮췄다. 맹호가 탁자를 한 손으로 밀며 앞으로 걸었다. 상판 뒤로 적들이 흩어지는 순간 철봉이 옆으로 휘둘러졌다. 한 사내의 갈비뼈가 무너졌고 다른 하나는 손목이 꺾이며 석궁을 놓쳤다. 배가리는 그 틈을 지나 정문 쪽으로 나갔다. 매화검이 뽑히자 어둠 속에 은빛선이 피었다. 정문을 부수고 들어오던 두 자루의 도가 허공에서 방향을 잃었다. 배가린의 검끝이 먼저 손목을 베고 돌아 나오는 칼길이 뒤쪽 사내의 목을 끊었다. 움직임은 화려했으나 한치도 낭비되지 않았다. 칼을 버리시오. 배가린이 남은 자들에게 말했다. 아이를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디디면 살려두지 않겠소. 복면인 하나가 대답 대신 품에서 검은 구슬을 꺼냈다. 배가린의 눈이 가늘어졌다. 검이 손목을 꿰뚫었다. 구슬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겉면 위에 얹혔고 배가리는 그대로 발로 차 빈 우물 안에 넣었다. 한 박자 뒤 우물 속에서 탁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도견이다. 연하가 소리쳤다. 그녀는 안채 문 앞에서 젖은 천을 나눠주고 있었다. 도견을 던지려 돌아서는 자의 목에는 어느새 가느다란 침이 박혔다. 사내가 2걸음 만에 쓰러졌다. 칠성은 안채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소명 사형, 셋째 발판으로 몰아주십시오. 소명이 대검으로 적의 칼을 내리찍었다. 물러난 사내의 발이 바닥의 낡은 판자를 밟았다. 천장에서 굵은 그물이 떨어졌다. 사내 둘이 함께 엉켰다. 그물을 베려고 칼을 들자 칠성이 작은 쇠구슬을 튕겼다. 쇠구슬이 손등을 때려 칼을 떨어뜨렸다. 무기를 놓으면 그물만 걷어들이겠습니다. 칠성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손에는 다음 쇠구슬 3개가 끼워져 있었다. 한 명이 칼을 놓았다. 다른 한 명은 그물 아래로 기어나와 안채 문을 향해 비수를 던졌다. 칠성의 쇠구슬보다 아랑의 단검이 빨랐다. 단검은 사내의 관자놀이에 깊이 박혔다. 아랑은 쓰러지는 몸에서 단검을 뽑고 안채 문을 확인했다. 문틈 사이로 도아와 아이들의 눈이 보였다. 문 닫아. 도아가 이를 악물고 문을 닫았다. 대청은 오히려 고요했다. 제갈지는 긴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진삼은 그 뒤에 서 있다가 기둥 하나가 칼에 긁힐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안채 쪽에서 쇳소리가 날 때는 장부가 아니라 소매 속 암기를 꺼냈다. 정문으로 키 큰 사내가 들어왔다. 검은 철갑 위에 병기가 원을 이룬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사내는 긴 칼을 끌듯 들고 대청 한복판까지 걸어왔다. 바깥의 싸움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침착했다. 천례각주 제갈진.
제갈진이 눈을 들었다. 누구지? 백병성 회수대주 조벽이다. 처음 듣는군. 조벽의 눈썹이 꿈틀했다. 병적을 이탈한 훈련 재산을 내놓아라. 백병성과 귀군이 정식으로 넘겨받은 자들이다. 외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제갈진이 되물었다. 재산? 먹이고 입히고 병기까지 가르쳤다. 도망쳤다고 그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제갈진은 잠시 조벽을 보았다. 진삼은 그 표정을 알고 있었다. 주군이 웃지도 빈정거리지도 않을 때였다. 그가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조벽이 칼을 들었다. 천하제일인이라 하여 군율까지 무시할 수는 없. 제갈진이 손을 뻗었다. 거리는 2장이 넘었다. 그런데 조벽의 칼이 먼저 울었다. 칼등을 따라 푸른 뇌기가 번지더니 칼날이 수십 조각으로 갈라졌다. 조벽이 놀라 손잡이를 놓기도 전에 제갈진의 손가락이 그의 목 앞에 닿아 있었다. 대청의 등불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먹였다고 재산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갈진의 목소리는 낮았다. 칼을 가르쳤다면 제자지. 손끝에서 작은 푸른빛이 번쩍였다. 조벽의 몸이 뒤로 날아가 정문 기둥을 부수고 마당에 처박혔다. 철갑 가운데가 움푹 꺼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제갈진이 대청을 나섰다. 싸우던 복면인들의 움직임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마당 전체가 들을 만큼만 말했다. 칼 놓은 놈은 묶어. 소명과 배가린을 비롯해 마당을 누비던 병기들이 동시에 멈췄다. 아이 쪽으로 도는 놈은 죽여. 멈춰있던 병기가 다시 움직였다. 차이는 분명했다. 무기를 버린 3명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소명은 대검을 거두고 그들의 혈도를 짚었다. 그러나 안채담을 넘으려던 둘에게는 화살과 단검이 거의 동시에 꽂혔다. 마지막 복면인 하나가 뒷담을 넘어 달아났다. 아랑이 몸을 날리려 하자 제갈진이 말했다. 나도. 스승님? 집으로 가게 해야지. 아랑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멈췄다. 담장 바깥의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다. 비영이었다. 싸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벽이 쓰러진 뒤에도 칼을 놓지 않은 자들은 뇌기대가 베어넘겼다. 살아남은 넷은 손과 발이 묶인 채 대청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삼은 부러진 정문 기둥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러다 쓰러진 자들의 소매를 걷었다. 안쪽 손목마다 같은 검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수십 개의 작은 병기가 원을 이룬 낙인이었다. 전부 있습니다. 진삼이 말했다. 배가린이 생포된 자에게 검을 겨누었다. 백병성의 본거지가 어디요? 사내는 입을 다물었다. 소명이 그 앞에 부러진 창대 반쪽을 내려놓았다. 철학문의 살초를 누가 가르쳤지? 사내의 눈이 창대를 보는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입을 열기 전에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났다. 비영이 살려보낸 전령이 북문 쪽 관도로 접어드는 소리였다. 제갈진은 어둠 속에서 그 방향을 보았다. 급할 것 없다. 가르쳐줄 놈이 먼저 달려갔으니까. 동이틀 무렵 청야객잔 마당에서는 피냄새 대신 뜨거운 물냄새가 났다. 진삼은 부서진 문짝을 세우기도 전에 사람부터 씻겼다. 죽은 적은 천으로 덮어 한쪽에 옮기고 무기를 버린 포로 넷은 창고가 아닌 빈 마구간에 묶었다. 손님들에게는 밤새 깨진 방값과 놀란값까지 물어주었다. 돈을 건넬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진 총관. 배가린이 젖은 천으로 검의 피를 닦으며 말했다. 대문수리는 내가 화산 쪽 목수에게 부탁하겠소. 백대역께서 부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잘못 없는 분께 수리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양심도 있었소? 돈을 제대로 받으려면 잘못한 사람을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진삼은 대문 밖에 쓰러진 조벽의 시신을 노려보았다. 죽어서 못 낸다면 백병성에서 받아낼 겁니다. 제갈진이 지나가며 말했다. 가서 받아. 왜 제가 갑니까? 내 돈이잖아. 주군의 장원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주겠다는 거다. 진삼이 입을 다물었다.
제갈진이 북쪽으로 갈 생각이라는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이다. 연하가 안채에서 나왔다. 어제 데려온 부상자가 깨어났어요. 소명이 가장 먼저 몸을 돌렸다. 부상자는 작은 객실에 누워 있었다. 도화보다 나이는 서너 살 많아 보였다. 열은 조금 내렸으나 입술은 아직 파랬다. 허벅지에 썩은 살을 도려낸 탓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동자를 빠르게 움직였다. 병기부터 찾고 있었다. 이름이 뭐지? 제갈진이 물었다. 소년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미리가 침상 발치에서 말했다. 경수 형이야. 소년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그 이름 쓰면 안 돼. 여기서는 써도 돼. 들키면 맞아. 제갈진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누가 때리지? 경수는 답하지 못했다. 그때 밖에서 진삼이 깨진 사발을 치우다 두 조각을 맞부딪혔다. 평범한 소리였다. 경수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상처난 다리로 침상 아래에 내려서려 했고 오른손은 보이지 않는 창을 잡듯 앞으로 뻗었다. 사멸, 기창. 연하가 어깨를 눌렀다. 움직이지 마. 경수는 상처가 벌어진 뒤에야 정신을 차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문가에 있던 칠성이 고개를 기울였다. 방금 외친 구령은 굴령증의 박자와 같습니다. 첫 타에 준비하고 뒤에 두 타에 병기를 세우는 신호입니다. 경수가 막내를 보았다. 너도 알아? 전쟁에서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따르던 신호와는 박자가 다릅니다. 틀리면 맞아. 경수의 말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밥도 없어져. 같은 줄에 선 놈도 같이 맞고. 배가린이 침상 가까이 앉았다. 누가 그렇게 명했소? 경수는 화산 도복을 보자 더 움츠러들었다. 문파 사람? 화산의 배가린이요. 그럼 날 죽여? 왜 내가 그대를 죽이오? 남의 무공 배웠으니까. 배가린은 바로 부정하지 않았다. 아이가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먼저 살폈다. 그 무공을 그대가 훔쳤소? 아니. 그렇다면 훔친 자가 따로 있단 말이군. 내가 여기에 온 이유도 바로 그놈을 찾기 위해서요. 경수는 배가린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옆에서 비영이 물었다. 어느 대오였지? 질문은 짧고 구체적이었다. 철학대 사멸. 소명의 턱이 굳었다. 병기는? 창. 키 작은 애들은 단창, 큰 애들은 장창. 배운 초식은? 3개. 경수는 힘없이 손을 들었다. 손바닥 굳은 살의 위치가 도화와 같았다. 목 찌르는 거, 무릎 부수는 거, 심장 뚫고 올리는 거. 소명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누가 보여줬지? 늙은 사부. 이름은? 몰라. 쇠사슬 차고 있었어. 한 번 틀리면 옆에 있던 어린애를 때렸어. 그래서 계속 보여줬어. 소명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말렸다. 제갈진은 그 손을 보았으나 막지 않았다. 소명은 분노를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진삼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몇 명이나 있었지? 경수의 얼굴이 다시 굳자 진삼이 손을 내저었다. 잡아들이려는 게 아니다. 먹일 사람이 몇인지 알아야 한다. 아주 많아. 그게 제일 무서운 대답인데. 진삼은 한숨을 삼켰다. 막사 하나에는 몇 명이나 있었지? 50명. 그럼 막사가 10개 넘었어. 깃발은 다 달랐어. 철학문 말고 무엇이 있었소? 배가린이 물었다. 모르겠어. 글자는 못 읽어. 매화 그려진 것도 있었고 검은 학도 있었고 주먹 그린 것도. 배가린과 진삼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 문파의 무공을 훔친 일이 아니었다. 경수는 숨을 골랐다.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연하가 그만하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화는 잘못 없어. 알고 있다. 제갈진이 말했다. 귀군에서 굶어서 우리랑 같이 갔어. 젊은 놈이 가면 가족한테 곡식 준댔어. 누가? 귀군사 백무진 밑에 굴량관. 백병성 사람들이 술에 가지고 왔어. 도화가 문 밖에서 말했다.
우린 자원한 게 아니야.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도안은 벽을 짚고 서 있었다. 연아가 누워있으라 했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경수 혼자 하게 둘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처음에는 형들이 갔어. 다친 사람 살릴 약이랑 쌀을 준다니까. 나중에는 15 넘은 애들을 줄 세웠어. 안 가면 우리 막사 배급을 끊는다고 했어. 백무지는 알고 있었나? 배가린이 물었다. 도안은 고개를 숙였다. 귀군사님이 처음부터 알았는지는 몰라. 그래도 수레가 계속 왔어. 경수가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돌아가야 해. 상처부터 회복하고. 연아가 잘라 말했다. 가족들이 귀군에 있어. 우리가 도망쳤으니 배급 끊을 거야. 진삼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몇 명을 데려오면 군량 몇 섬. 사람과 쌀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은 거래였다. 배가린이 제갈진을 보았다. 루주, 알고 있소. 제갈진은 일어났다. 연아, 저 둘은 걷지 못하게 묶어서라도 눕혀둬. 이미 그럴 생각이에요. 소명은 아이들 곁에 있어. 내 문파 이야기가 더 나와도 혼자 나서지 말고. 예, 스승님. 제갈진의 시선이 문 밖으로 향했다. 비영이 그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영. 예, 주군. 어젯밤 보낸 놈을 계속 따라가. 귀군이 어디 있는지, 백병성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확인해. 흔적이 끊겨도 돌아옵니까? 제갈진이 비영을 보았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다. 비영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가 가라앉았다. 명 받들겠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 제갈진은 침상에 누운 경수에게 말했다. 가족이 굶을 걱정은 하지 마. 경수가 믿지 못하는 얼굴로 그를 보았다. 어떻게? 제갈진은 진삼 쪽으로 턱을 기울였다. 저놈이 돈이 많거든. 진삼이 기겁했다. 죽은 아직 몇 명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러 가는 거야. 제갈진은 방을 나갔다. 진삼은 그의 뒷모습과 환자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소매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청약액잔의 식량 창고보다 더 큰 흑역류 곡물 창고의 열쇠였다.